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이 사람 얼굴을 보면 한 대 세 개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헨리 키신저를 전쟁 범죄로 체포하라. 이런 외침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던 그 시절의 수많은 거물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 남자, 헨리 키신저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도 드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국 외교의 전설, 체스판의 모든 수를 읽는 천재라고 칭송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전쟁 범죄자라고 부르죠. 대체 진실은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을 경제학적, 그리고 인간적인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정책이 과연 미국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대차대조표를 남겼는지 그 손익계산서를 함께 열어보시죠. 이 복잡한 세상의 돈과 권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게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가장 먼저 추가해야 할 우량주가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키신저 이야기로 돌아가죠.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봐야 합니다. 키신저의 외교 스타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리얼폴리틱, 우리말로 하면 현실 정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상이나 도덕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오직 국익과 힘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죠. 많은 분석가들은 그의 이런 성향이 비극적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키신저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10대 시절 독일은 나치의 광기로 뒤덮였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부당함과 박해, 생명의 위협. 이건 어린 소년에게서 이상주의라는 감정을 완전히 거세해버렸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하고 힘이 없으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안보, 생존. 이 두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훗날 그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펼칠 때 도덕적 고려 따위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행히 그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극적으로 미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훗날 키신저는 미군에 징집되어 다시 유럽 땅을 밟게 되죠. 그곳에서 나치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뛰어난 두뇌로 정치학자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고 여러 정부기관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결국 그의 명성은 곧 대통령이 될 리처드 닉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닉슨 행정부에서 키신저는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그리고 마침내 미국 외교의 수장인 국무장관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 시점부터 키신저는 사실상 미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메인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미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무자비한 개임을 시작합니다. 그의 잔혹함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무대는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간단히 복습하자면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 북베트남과 그를 막으려는 남베트남 및 그의 동맹국 미국 사이의 길고 지독한 싸움이었죠.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키신저의 역할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는 닉슨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평화협상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밀 정보를 흘려서 협상을 질질 끌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쟁은 7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이 7년 동안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현재 가치로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국무장관이 된 후에는 더 선을 넘습니다. 그는 미군의 군사작전을 옆 나라인 캄보디아로 대대적으로 확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캄보디아는 당시 미국과 싸우고 있지도 않은 중립국이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유일한 죄는 미국의 적인 베트콩 병사들이 미군을 피해 국경 넘어 캄보디아 땅으로 잠시 도망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키신저는 의회 승인 같은 절차는 가볍게 무시하고 캄보디아를 군사 목표물로 지정해버립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이 무차별 폭격으로 최소 수십만 명의 캄보디아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타격은 또 얼마나 컸는지 1968년 10억 7천만 달러였던 캄보디아의 GDP는 1972년에는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그냥 박살 내버린 거죠. 더 끔찍한 건 이 대학살이 훗날 킬링필드의 학살자 폴포트가 정권을 잡는 길을 닦아줬다는 분석입니다. 폴포트는 자기 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죽이고 국가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은 잔혹한 독재자였죠. 키신저의 폭격이 낳은 혼란과 분노가 이 괴물이 성장할 토양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폭격은 훗날 미국이 다른 중립국에서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나쁜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행보는 더 기가 막힙니다. 베트남이 결국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폴포트의 학살을 멈추자 미국은 오히려 베트남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IMF 구제금융을 막아버립니다. 학살을 멈춘 나라에게 벌을 준 꼴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미로 가볼까요? 키신저는 콘도르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공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CIA가 뒤를 봐주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 독재 정권을 세우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수만 명이 살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했습니다. 이 모든 피해 대가로 미국은 남미 대륙에 대한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비용을 따지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그의 철학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파키스탄 군부가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에서 벵골인 대학살을 저지를 때 미국은 파키스탄 군부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키신저가 이 잔악 행위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이런 미국의 입장을 비판했던 아처 켄트블러드라는 직업 외교관은 이 발언 직후 본국으로 즉시 소환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재자 수하르토가 동티모르를 침공하려 할 때 키신저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그린라이트를 줬습니다. 그 결과 동티모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키신저는 그냥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반인륜적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그가 한 일 중에 긍정적인 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정책이 더 이상의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입니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있던 시절 욤키푸르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키신저는 정말 천재적인 외교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집트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부러 휴전 협상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 후 미국의 평화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수송을 늦추기도 하죠. 그런 다음 이집트에게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를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얻어냅니다. 이집트와의 관계를 지렛대 삼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는 무기를 약속하며 서방 세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끝내도록 설득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다자간 게임이었지만 키신저는 각 플레이어의 욕망과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이게 인류애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그의 선택이 더 큰 파괴와 사상자를 막는 길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분명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당시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판을 짜고 관계를 맺는 천재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도덕적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그의 집념은 파괴적일 정도로 인상 깊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인간성이 결여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 즉 코셔네리 테일로 기억되어야 할 겁니다.